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회고사 단원평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 보면은 좀 띄엄띄엄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범위 잘 확인하시고 교과서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원평가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험에서는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지만 변형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여기에 문제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출제되지 않는 문항은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잘 봐두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가 문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는 거, 그리고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일단 평소에 다리를 떤다. 이거는 문화인가요? 문화가 아닌가요? 네, 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네, 답을 써오면 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이유도 써야 돼요. 그럼 왜 문화가 아니냐? 다리를 떠는 것은 개인의 버릇이죠. 네, 개인의 습관이나 버릇이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문화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문화인데요. 문화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현상은 문화 아니고요. 네, 정리해보면 문화가 아닌 거. 네, 일단 자연현상. 네, 있는 그대로의 이 자연, 인간이 개입한 인위적인 것만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이런 거는 문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인 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습관이나 버릇은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뭐 혼자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렇게 평소에 다리를 떠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했을 때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능적인 건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네, 본능적이고 유전적인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거기 때문에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 떠는 거 문화 아니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리 떠는 버릇은 안 좋은 거니 고치라고 한다는 문화예요. 네, 나는 문화이다. 그럼 왜 문화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리를 떨면 옛날부터 복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사고 방식이죠. 이 문화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고 방식도 문화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화가 돼요. 즉 다리를 떠는 것은 복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는 사고 방식이죠. 문화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키워드를 보면은 이 사고방식, 사고방식도 문화에 해당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거는 문화에 해당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문화의 속성을 적고 이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 서술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속성을 보면은 우리 문화의 속성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때문에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와 관련된 문화의 속성은 뭐죠? 네, 이와 관련된 문화의 속성. 문제가 2개예요. 문화의 속성 적고 사례도 적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지문에 나타나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다. 네, 이 글과 관련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죠. 그다음 공유성의 사례를 적는 건데 이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줬던 걸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적둔 수험생에게 딱 한 번에 붙으라고 찹쌀떡을 선물하는 거. 아니면 3배를 하면, 우리 설날에 3배를 하면 3배 돈을 주는 거. 이런 것이 문화의 공유성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공유성은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냈구나 하면은 찹쌀떡 선물해야지. 네, 3배를 했다 하면 3배 돈을 받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한 가지 사례를 적으면 됩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형성한 것인데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하지만 중동의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이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거 맛있는데 왜 안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처한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힌두교를 믿는데 여기서는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소규모 농경 체제에 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농사를 짓는데 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어떤 환경이라고 했었죠? 이슬람교의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주로 건조 기후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는 맨날 씻기 때문에 굉장히 물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조한 기후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건조한 기후.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유목생활 한다고 했어요. 정착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돼지를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했죠. 유목생활이 돼지 사육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 2가지인데요. 일단 건조한 기후, 자연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이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 이것이 돼지 사육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문화를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음식 문화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회가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과 관점에서 문화를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뭐라고 불렀죠?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라고 보죠. 문화는 우수한 문화, 열등한 문화가 없다. 모든 문화는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따라서 문화를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문화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봤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이 여성들을 상대로 명예살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성을 가족이 죽이는 관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예살인을 문화로 보면 안 되겠죠. 왜 문화로 보면 안 될까요? 명예살인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생명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에까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명예살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한다는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으로 둘러싸인 이 바다의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는데요. 북쪽은 유럽이에요. 여기는 그리스교와 유럽 문화가 나타나고 남쪽은 아랍 문화권이거든요. 이슬람교와 아랍어, 유목생활 중심의 이슬람 문화. 그리고 동쪽에는 튀르키예는 아시아 민족이 많고요. 그리고 크리스교 주로 믿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용어. 이 바다의 이름이 뭐냐죠. 이 바다 이름은 지중해입니다. 네, 지중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바다고 이 바다가 전략적인 유충지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이 좀 싸우고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유럽이에요. 네, 유럽. 그리고 이 남쪽이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는 여러분 아랍 문화권입니다. 네, 아랍 문화권이 대표적인 게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유목 중심의 이슬람 문화 나타나고 아까 봤듯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랄 식품을 먹고요. 술은 마시지 않는 문화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덥기 때문에 얇은 긴 옷을 입는다라고 했었죠. 모래 바람을 피하고 어떤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튀르키예는 여기 좀 특이하죠. 동쪽의 튀르키예는 여기는 이제 아시아랑 유럽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민족이 상당히 많고요. 종교는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여기 튀르키예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된 부분, 튀르키예는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왜냐하면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예전에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튀르크라는 나라가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의 인종이 튀르크족이고 이 튀르크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지금 주로 믿고 있고요. 근데 그 예전에는 비잔티움이라는 나라가 지배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중에서 그리스 정교와 관련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비잔티움 제국을 오스만 튀르크가 물리친 거예요. 점령을 하고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